네. 예. 아이고, 새해 BTS 네. 인문학을 하려니까 네. 어렵네요. 네. 새해부터 BTS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참신하게. BTS를 이해하는 인문학이기도 하고, 네. 또 BTS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 네. 앞으로 BTS가 좀 더 이런 생각들, 이런 과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그런 점에서 어떤 BTS 인문학도 네.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함께 살아, 성장하는. 예. 네. 우리가 지난해 말에 그 노년 네. 인문학을 했었는데, 좀 새해이기도 하니까, 네. 청년 인문학, 네. BTS 인문학. BTS 인문학이라는 이 주제는 꼭 B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네. BTS가 갖는 의미, 네. 또 BTS가 상징하는 청년 네. 세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네.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네. 같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네. 이런 인문학의 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BTS 인문학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BTS가 관심을 갖는 헬만 헤세라든가 네. 또는 럭인이라든가 무라카미 하루키 네. 이런 여러 그 고전적인 작가나 작품들 가도 이제 그 인연이 되겠습니다만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우선 그 헬만 헤세와 네. 관련되어서 네.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헬만 헤세 작품 중에 많은 명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작품이 특히 BTS가 초기에 학교 시리즈 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네. BTS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게 되는 계기는 아무래도 어느 나라나 그 젊은이들이 겪는 네. 어떤 그 마음의 고뇌라 할까 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무래도 학교. 네. 학교라고 하는 이 일종의 말하자면 체제, 학교가 상징하는 그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교로부터의 어떤 벗어남 또는 학교로부터의 어떤 자유라 할까? 네. 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짓누르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 네. 그들 공동의 환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BTS의 노래말을 그 보여주는 대표적인 헬마네스 작품 중에 헬마네스의 초기 작품에 이제 수레바퀴 아레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수레바퀴 아레스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 상징되는 어떤 권위, 권력 이건 학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가정에 또는 사회의 상사일 수도 있고 국가의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권위 체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가 20대에 쓴 초기 작품이 이 BTS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노래를 이해하는 데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수레바퀴 아레스를 중심으로 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쩐지 정말 이 BTS 헤르만 헤세 교수님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책도 쓰셨고요. 예, 헤세 반항을 노래. 예. 저는 그 책을 쓴 이유가, 네. 흔히 그 헤르만 헤세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네. 또 좀 낭만적으로, 또는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유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 생각으로는 헬만 헤세는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반항, 네. 그 반항의 의미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수레바퀴 아래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헤세의 마지막 작품에 이르기까지 또 헤세 자신 평생 그런 그 반항을 이 반항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내가 나답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당하게 짓누르는 억압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 네. 이 제가 이해하는 그 헤세의 평생의 어떤 삶이었고 헤세의 작품의 기본 주제였는데 이런 어떤 반항의 의미 이런 것보다도 네. 그냥 뭐 좀 낭만적인 뭐 이 청춘이나 뭐 이런 좀 이런 뭐랄까 힐링이라든가 이런 좀 센티멘털리즘을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헤세를 이해하는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헤세의 진면목은 아니지 않느냐. 헤세가 평생 특히 이제 뭐 이런 학교 생활에서 자신이 다 경험담이에요. 네. 헤세 자신이 그렇게 자랐고 네. 또 헤세가 성장해서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체제악이죠. 그렇죠. 국가 권력이 네. 빚어내는 네. 어떤 그 권력악인데 거기에 대한 저항 네.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헤세 자신이 또 정신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해서는 굉장히 그런 자기가 살았던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라고 하는 시대에 반항을 한 사람이고 네.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그런 뭐 자본주의든 물질주의든 뭐 어떤 전체주의든 뭐든 간에 그런 집단으로 다수로 권력으로 짓누르는 것에 대항한 나다움의 어떤 발견, 추구 이게 헤세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런 헤세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만큼 절실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BTS가 헬만 헤세와 그야말로 통한다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 다시 예. 소환해낸 예. 장면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BTS가 갖는 어떤 보편성, 네. 어떤 그 휴머니즘적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성 네.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젊은이들도 뭔가 좀 새로운 그 인간상, 새로운 자기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선 뭐 수레바퀴 아래서의 줄거리라고 할까? 그 분위기라고 할까? 이제 그 전에 교수님 책을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사실 뭐 헬스 뭐 그런 책들을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읽고 이후에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좀 추세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교수님의 책이 헬스를 좀 더 그러니까 사회적인 네네. 이제 프리즘을 다시 읽어내신 네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고요. 네. 어른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요즘엔 그렇게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헬만 헤세를 네네. 예. 그래서 헤세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아무튼 헤세를 저도 그래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잘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뭐 헬만 헤세 유명한 작가다 이러니까 이제 그냥 잘 모르고 읽었는데 좀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뭐 사춘기랄까 낭만이라고 할까 청춘 문학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소녀 문학일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춘기 문학 뭐 청춘은 아름다워라 뭐 이런 제목도 있지만 이런 제목 그래서 그렇게 오해되고 있어서 사실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70년대를 이제 좀 힘들게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태세의 문학이 너무 좀 유치하다, 감상적이다, 뭐 소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리쳤어요. 근데 그런데 사실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80년대 민주화라고 할까? 90년대까지 뭔가 우리 사회가 어떤 아주 고질적이었던 군사 정권, 군인 정권들에 의한 이 독재 체제 이게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맞게 되는데 이 시대에 와서 뭔가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이게 어떤 그 정치 체제가 뭐 독재에서 민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또 충실한 자아라고 할까 어떤 인간성이라 할까 이런 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독재 시대의 어떤 아주 그 간악한 어떤 집단주의, 전체주의 같은 것이 민주화 이후에도 어떤 집단에 의한 가치 부여, 뭔가 좀 이런 것은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고, 뭔가 개인의 심성의 어떤 추구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햇새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대 말 50대에 들어와서.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 다시 햇새를 읽으면서 나를 찾는다는 것. 이 집단, 어떤 그 대세, 뭐 여론, 대중,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를 추구한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이게 대단히 절실하다는 어떤 그 느낌을 가져서 햇새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햇새를 다시 읽어보니까 훨씬 더 공감되는 부분이. 저로서는 햇새가 어떤 인간다움의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햇새를 좀 너무 낭만적으로 감상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서 좀 반발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햇새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작품은 햇새 자신의 어떤 학창 시절 거의 자전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은 뭐 이야기는 뭐 칼프라고 하는 그 남독일의 이 어떤 그 숲이 우거진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마을의 아주 작은 마을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그 어떤 그 칼프를 가보면 이 수레바퀴 밑에서의 그려지는 어떤 그 풍경들, 햇새가 그리는 그 햇새 고향의 모습이 바로 그 칼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결국 이제 좌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뭐 새롭게 이 기술자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뭐 자살인지 아니면 뭐 실족산지 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이런 줄거리가 햇새가 살았던 칼프 또는 그 햇새가 다녔던 신학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라고 하는 한 13, 14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16, 17세까지 그 한 2, 3년에 걸치는 젊은 시절의 그 기간이 거의 햇새가 살았던 햇새의 그 청춘과 겹치고 물론 뭐 거기 하일러라든가 이런 다른 주인공들 다른 이제 그 기벤라트를 둘러싼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우리가 그 햇새의 학창 시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햇새의 경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좀 기회주의적인 이런 아버지가 나오는데 햇새의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까지 좀 속물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 뭐랄까 공부를 중시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는 평생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게 공부를 한 말 말고는 뭐 부모든 교사든 뭐 친구들까지도 누구든 뭐 공부란 말만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13세부터 17세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년 정도죠.
이 시절을 겪으면서 수레바퀴 밑에서가 헤세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다. 라는 그 공감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만큼 그 20세기 초엽 1907년에 쓰여진 1906년인가요? 1906년에 쓰여진 작품인데 헤세가 19세기 말 네. 19세기 말에 그 경험했던 그 어떤 아주 권위주의적인 또 경쟁적인 네. 뭐 이런 어떤 그 학교의 분위기. 네. 그건 뭐 20세기 후반기에 중고등학교를 경험했던 제가 느꼈던 그 학창 시절하고 거의 다를 바가 네. 없었어요. 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이 그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살도 생각을 해봤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봤고 그 수레바퀴 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민들 경험들 이게 저한테도 그대로 반영이 반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뭐 이야기 줄거리는 뭐 방금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네. 이 좀 공부를 잘했던 아이죠. 기벤라트가 한스 기벤라트가 마을에 8, 9세기 만에 처음 나온 영리한 아이, 재능 뭐, 있는 아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근데 뭐 네. 너무 천재와 뭐 천재니 뭐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을 까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애가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그 마을에 동네에서. 조그만 네. 마을에서 뭐 머리가 좋다는 아이니까 아니 조그만 마을에서도 재능 있는 아이로 꼽히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어느 마을에 그만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도 아니죠. 우리 같으면 도시가 되는데 네. 거기는 이제 뭐 주의회? 또 다른 아, 그 조금 그 마을에 있는 네. 명문 신학교죠. 네. 그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학을 신학부를 가게 되면 목사가 되는 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수도원에 가야 됐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 수도원 그러니까 그 거기서 보통 이제 티빙겐 대학의 신학부에 맞아. 아, 가서 네. 이제 그 신학부를 마치면 네. 그 대학을 마치면 이제 목사가 되는 네. 그런 코스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좀 기독교가 좀 상당히 독일에서는 그다지 그 이제는 좀 기울어지고 있는 편이기 네. 때문에 근데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랬나 출세 코스였죠. 그래서 뭐 이 한스 기벤라트가 작은 마을에 지금도 뭐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 작은 마을의 수재였죠. 네. 수재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는 뭐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별로 그렇게 그 뭐 문제가 있은 아이도 아니고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뭐 부모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네. 말하자면 굉장히 공부 이렇게 네. 막 강조를 하죠. 그러는데 친구들 특히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네. 하일러라고 하는 그 좀 반항아적인 네. 친구가 뭐 시적인 그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이 기벤라트에게 뭐 공부가 뭐 안 돼 하냐 뭐 네. 쓸데없는 짓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기벤라트라고 하는 기벤라트의 친구 하일러인데 하일러와 같은 친구가 헬만 헤세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그런 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헬만 헤세의 어떤 자화상 같죠. 자화상 네. 그러니까 하일러와 기벤라트가 네. 이 둘 다 자화상의 헬만 헤세의 그렇죠 분신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헬만 헤세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느꼈던 내부 갈등이 두 인물로 드러나는 것이 그랬을 수 아닌가. 있죠. 네. 그러니까 헬만 헤세 작품은 항상 그런 식으로 네. 이 싱클레어 데미안도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쓴 책에서 데미안은 그 또 다른 어떤 그 당시에 다른 인물이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뭐 다른 인물이 실제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더 중요한 것은 헬만 헤세의 내면에 어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인물, 네. 내면에 존재한 네. 두 개의 인간상. 네. 이게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이 수레바퀴 밑에서는 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결국은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징하는 체제가 기벤나트를 죽이죠. 그 수레바퀴의 속에는 사실 이 소설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주의 사회. 네. 이제 곧 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네.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도 그런 말하자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프리드리히 1세, 2세 이런 황제들, 독일 제국의 황제들이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고한 군사 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면서 네. 그 경제 발전 또 군사화 어떤 전체화 집단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수십 년간의 독일 현대사의 어떤 역사가 네. 저한테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네. 60년, 70년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럽에서 100년, 200년 경험한 건 우리를 10년, 20년 경험으로 다 축약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헬만 헤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런 역사가 더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어떤 전체주의 체제를 독일에서도 가장 강고하게 뒷받침해 준 게 학교 체제예요. 네, 맞아요. 교육 체제예요. 네. 교육이 그런 전체주의 인간을 만드는 그 전초전인 거죠. 전초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네. 거죠. 사실은 우리의 학교도. 네. 근데 지금 우리의 학교가 그런 수레바퀴와 같은 어떤 그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고 있느냐 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지만 변화했지만 그럼 여전히 그 수험 경쟁 지금 디지털 권위주의. 디지털 권위주의죠. 네. 학생들이 전부 이제 그런 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를 세우는 네. 이런 어떤 헬만 헤세가 평생 고민한 네. 나 찾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집단적인 흐름이나 경향이나 이런 거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찾으려고 평생을 노력한 그런 어떤 추구 정신은 지금 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아이들이 BTS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어떤? 무슨 얘기했을 때 까먹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이제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앱을 깔고 누워가지고 정말 몰입해서 읽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을 잘 안 들고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졸리니까 자게 되는데 이거는 누워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막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 사춘기 때 그렇게 막 책 읽었던 그런 흡입력, 그런 몰입감을 느끼면서 이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50대가 제2의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자아 찾기가 시작된 건지 왜 이렇게 이게 잘 읽히지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청소년의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 한스가 여전히
또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약한, 지금은 뭐 제 어깨가 약하진 않지만 어깨가 가는 팔다리를 하고 너무 예민한, 예. 그리고 어른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어른들이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수레바퀴 밑에서는 처음 읽었는데 헬세가 그 묘사한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이 제가 이 책의 어떤 줄거리라던가 뭐 이렇게 약간 풍문으로 들었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점잖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애를 뭐 폭력적이고 전혀 그렇진 않죠. 네. 예. 뭐 애를 정말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애가 그렇게 좌절해서 나쁘게 되고 이런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좀 상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같이 너무 이제 평범한 아주 선의의 어른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묘사했다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벤아트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잘 되라고 정말 진심으로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고 뭐 그렇다고 완전 공부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산책도 해라 뭐 약간 여유도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어떤 교육을 이 한 세인데 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선의에 가득 찬 어른들 틈에서 얘가 이제 꼼짝 달싹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망가져가는, 네, 부서져가는 그런 네네. 스토리잖아. 예. 이게 더 나는 더 끔찍한 섬뜩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려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헬세한테 좀 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생각할 때 혹은 자식이 생각할 때 나쁘다고 딱 이렇게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으면 반항할 수 있어요. 저런 부모, 저런 선생은 나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한다거나 반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너무나 이제 뭐 선한 얼굴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말을 듣고 싶고 그냥 순종하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고 만족시키고 싶어서 얘가 이제 조금씩 그렇게 말려들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점점 자기를 잃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짚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뭐 요즘에 장애도 적고 이러니까 모두가 얼마나 이제 사랑하겠어요. 너무나 선한 의도로 다들 뭔가를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예술이라던가 체육 이런 것까지도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선한 의도란 말이에요. 애가 너무 정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거기 수레바퀴 밑에서 나오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예, 애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될까 봐도 다 걱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잘 이렇게 짚어내서 좀 근본적인 뭔가를 찾아내야지만 이제 우리들의 그 청소년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풀려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의 그 어려움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좀 그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기벤다트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부모나 네. 교사나 네. 또는 뭐 마을 사람들 네. 사실 마을 사람들 중에 그 놀아라 즐겨라 인생을 만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딱 한 사람 네. 나오는 정도죠. 모두 다 이제 공부 넌 잘 될 거야 넌 막 재주가 격려를 있으니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 차원의 어떤 네. 말하자면 좀 격려는 격려인데 굉장히 좀 강요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그때 왜 이제 그 시험 돼가지고 네네. 방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전부 다 이제 그 마을부른 신학교 가면은 이게 좀 부족할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어 배우러 우리 집에 와라. 열심히 가르쳐 주죠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얘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얘가 놀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과감하게 저는 놀래요. 전 낚시질 할래요. 네. 이 기간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